자, 경남대학교 앞에 숙박시설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남대 앞에 나오는데, 요거는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라 하면은 오래된 여관장 숙박시설은 생활 숙박시설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경을 하면은 싱크대 설치하면서 원룸화해서 수익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여관은 싱크대 들어가면 안 되죠. 싱크대. 여기 모텔에 싱크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전신안이 워낙 심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이런 여관장 이런 것들은 생활 숙박시설로 건축물 관리를 바꿔가지고 싱크대를 설치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바꾸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19에 6555 봅니다. 자, 이 물건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일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이 이렇게 쭉 나왔죠. 나와 움직이는데 이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게입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경남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경남대학이거든요. 이게 주로 이쪽에 막 경남대학입니다. 전부 다 대학교 크거든요. 그 정문 앞에, 이 앞에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 부분 여기 이제 집이 나온 거라. 그럼 학생들이 다니기 좋겠죠. 바로 정문 앞이니까, 그죠? 정문 앞이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요게 지금 11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다. 근데 자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가구 원룸 해놨다, 이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쭉 보니까 뭡니까? 많이 있죠. 대학생들이 28명에 8억 8천에 월세가 80만원. 그럼 엄청 많이 잘 되는 거죠. 대학생들 쭉 있어가지고 잘 되는데, 원족보를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대장을 보니까 지금 옛날에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봅니다. 1층에 일반 숙박시설 여관 해놨더죠. 해놨고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은 또 2, 3층도 전부 다 입니다. 자 봅니다. 2층도 숙박시설, 3층, 4층이 숙박시설이고 5층은 주택이고. 자 됐죠. 그럼 여기에 숙박시설 여관 하는데 요거를 앞에다가 생활만 붙이면은, 생활 숙박시설만 이 건축물 관리장을 변경이 되면은, 건축가 어창구청에 건축가 전화하셔가지고 변경이 되면은 싱크대를 넣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한 8년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으면 됩니다. 계획관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거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가능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자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하고 또 뭐 된다고요? 준주거 지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런 데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바꾸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어창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포구청 이거 전화하셔가지고 생활 숙박시설 됩니까? 오케이 크면은 이제 싱크대가 되고 합법적으로 아무 주차장법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임대를 잘 나면 뭐 됩니까? 좋죠. 상당히 학생들이 있으니까 월세 위주로 쫙 나와버리면은 이건 물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까지 하더라도 지돈이 한 3억 가까이 이상 되겠나 싶어요. 내 느낌에. 뭐 한 2억까지 해도 대강 못다. 대출이 11억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올랐다, 이죠. 11억에서 한 2억만 해도 지나면 될 것 같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지금 돈이 있으면은. 그럼 이런 거는 좋은 기다, 봅니다. 좋은 거. 지난번에, 자, 이래갖고 내가 그러면, 예로 6억에 사가지고, 생활 숙박시에서 월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12억에 팔게 됐어. 꽃배기로. 그러면 세금 많이 드냐? 세금 안 냅니다. 요거는 전입신고 들어오면은 완전 죽으로 봅니다. 죽으로 받고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양도소득세 10원 안 내고 빠있더라.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뭡니까? 비과세되죠?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싹 팔아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9억 이상 넘는 세금 내야 됩니까? 예? 9억? 그때는 8억 5천에 세금 나서 팔아먹거든. 여관을 2억에 사가지고 수리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3억에 월세 한 300 받다가 8억 5천에 팔고 10원 안 내고 쏙.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금 시간 없는데 진해 장천동에 요거는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가게인데 3천에 160만원 해가지고 이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자, 요런 거 선순위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낙찰을 받으면은 월세를 보통 경매 때는 안 줍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내가 안아야 되는데 160만 원 10달 같으면 1600이죠. 1600 빼고 1400만 원 주면 되느냐?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자, 이거 집에서 한번 보세요. 이 물건이 좋아요. 3천에 160인데 반찬 가격입니다.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401호는 고깃집인데 요거는 3천에 18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장천동의 4층은 임차가 없더라. 자, 임차가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임차가 없더라 그런 거는 무조건 낙찰 받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전세도 없는 거라. 그동안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낙찰 받는다고 전세가 되나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 있죠? 배당 요구 현금 위주로. 요거처럼 고기 꽂잖아. 이런 것처럼 배당 요구를 하죠. 이런 게 좋아요. 배당 요구 하는 게 거의 맞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 하는 게 좋고, 그냥 비어있다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낙찰 받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낙찰을 받는데,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연체 상태에서 소유자 밖에 있으면 세주인, 낙찰자는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를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선순위 30만 있어. 아까 고기 곧장 어디고? 자, 다시 봅니다. 그럼. 반짝하게 봅니다. 19에 104279. 자, 이해가시죠? 여기에 반찬 가게인데 이 사람이 워낙 23번인가? 13번 이겁니까? 몇 번이죠? 맞네. 자, 봅니다. 13번을 보면은, 자, 이번께는 진해 장천동입니다. 장천동의 상가가 전용이 13평인데, 그죠? 5억짜리가 3억에 떨어집니다. 3억에 떨어지는데, 요 보니까 장천동의 상가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안에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가게. 알겠죠? 반찬 가게 맞죠? 반찬 가게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쓰고 있는데, 이 세입자는 은행 건저당이 2018년도인데 2016년 들어왔어요. 그래서 3천을 줬어요. 월세 160 준다 그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라고 구독션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줘야 되는데, 만약에 대부분은 그렇죠. 월세 160만 줄까 안 줄까 이거? 안 줄겠죠? 그럼 예로 경매가 지금 작년에 5월달에 들어가서 월세를 안 줬다 하면은 지금 벌써 1년이 지내자 지금. 그러면은 예로 1년치 넘게 160 곱하기 15달 정도 해갖고 예로 한 2천만 원을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빼고 주면 되느냐?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온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해가시죠? 공제하고 준다. 그럼 관리비도 미래가 있더라. 관리비가 3년 미래 있어. 그럼 그것도 빼가 7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그죠? 건물, 임차 건물의 낙찰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전세가 종료돼서 세입자에게, 선순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승계하기 전까지, 내가 잔금 넣기 전까지 발생한 월세 밀린 거, 관리비 밀린 거, 전세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 적극해라고 본게네 공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자, 넘어갑니다. 배당 요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공실이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낙찰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누가 물어봐요. 2천에 40을 낙찰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죠? 자, 봅니다. 2천에 자, 봅니다. 자, 이런 걸 낙찰 받으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건을 보니까 건물은 빠지고 땅만 반대요. 땅만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건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물은 빠지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가 봐요. 건물은 빠지고 땅만 받는다. 이만 땅만. 이 보니까 건물은 빠지고, 자, 이 건물은
땅만 봤는데 이 건물에 이게 이제 있어요. 이게 빠졌어요. 경매에서. 그럼 낙찰 받으면 어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명도가 문제인데 여 보면요. 매각 제외죠. 주택하고 창고하고 이거는 매각 제외되고 내가 받는 건 요겁니다. 여기니까 낙찰 받으면요. 요 금액에 곱하기 연 4.5%가 지료입니다. 주로 주택을 해요. 그러면 예로 1000만원이면은 1000만이면 연 4.5%면 450인데 500이니까 연 4.5%면은 한 250대 깁니다. 그러면 12달 나눠비면은 한 달에 한 2만원, 아니다. 자, 다시요. 500만원이니까 4.5%가 뭐 한 20만원 정도. 그럼 되겠죠? 그럼 뭐 10달 나눠면 뭐 한 달에 한 2만 얼마인가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자, 봅니다. 요거는, 자, 다시요. 법칙권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데, 소유자가 같습니다. 갔는데, 땅만 넣었어요. 땅만 낙찰 받으면은, 요거는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철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치가 되니까 낙찰 받고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랍니다. 낙찰 받고, 이 땅 주인한테 인도 명령 신청하면은 판사는 인도 결정을 내라죠. 그럼 그 놈을 들고 토지를 인도하라 그런 거 들고 이경주한테 가면은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사님이 건물을 철거하는 뜻인가? 이래서 철거를 해주는 의사가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원래는 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은 요 금액에 말고 밑에 있는 감정 가격에 보통 이건 같네요. 감정 가격 곱하기 몇 % 준다고요? 이었어요. 주택 같은 뭐 4.5% 줍니다. 4.5%. 알겠죠? 그럼 1억짜리 같으면은 연 4.5가 450만원이고 한 달이면 한 4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1000만이 뭐 4만원 준다. 500만이 뭐 2만원 정도 준다 말입니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에서 받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한 몇 분, 두세 분 때리고 낙찰받으면 좋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5% 받는다 막 그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인도 명령 신청해서 판사의 인도명 결정문으로 협상을 하면 좋다. 건물주하고. 그러면 잘 맥혀요. 자, 이런 게 안 좋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하면 1년 걸려요. 그러면 파이고 인도 명령 신청하면 열흘 걸려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건물주하고 협상한다. 자, 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자, 오피스텔은 치르시 몇 프로일까? 오피스텔 4.6%겠죠? 자, 오피스텔은 4.6%입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 선순위 전세권 2억 5천원 낙찰자의 인수다 해놨다, 이죠? 19에 108012.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꼭 누려가지고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전용이 32평 옵스텔이 움직였네 이러면서 세입자가 딱 있어요. 이렇게 2억 5천 2억 5천이 있고 법인에서 전세권을 선순위 했는데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고 2억 5천을 주면은 인수다 해놨다죠. 그러면은 요럴 때는 항시 예상 배당표를 보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요 보면은 오른쪽에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거. 요거 있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2억 5천 어쩌나 말이라고 수표 주고 인수할 말이죠. 추가 부담이 되니까 예상 낙찰가는 얼마라고 얘기해요? 2억 5천 줘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500만원이라. 무슨 말이죠? 2억 5천을 안고 사야 되니까 1000만원 줘도 2억 6천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낙찰 금지 물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어느